임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바로 치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치즈가 만들어진 우리나라 치즈의 본 고장이 바로 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정말 치즈에 푹 빠져서 사는 소문난 치즈 장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된 송기봉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뷰톡톡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네, 저 진짜 치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뭐 피자나 빵 같은 거 말고도 이 치즈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치즈 참 좋아해가지고 저는 보통 라면 끓여 먹을 때도요. 거기다 치즈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그럼요. 그 음식에 그 풍미를 더해주는 게 이 치즈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하는데 이 치즈의 매력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네? 치즈의 매력이 뭘까요? 상상을 하면 할수록 치즈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6가지만으로 좀 단축하면 예. 그 당비순 음. 골충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단비순 골추면 이게 뭐죠? 어려운데요? 치즈하면 사람들이 좀 뭐 비만한다 그런 느낌인데 당뇨병이 예방이 돼요. 오. 그리고 비만 억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순환계 예방이 되고요. 순환계 계통.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예방. 예. 그다음에 충치 예방. 면역력도 이게 조절이 돼요. 네. 그래요. 그런 보건학적 기능이 치즈 이게 연구에서 발표한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항상 치즈 생각하면 이런 거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네. 그렇군요. 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치즈 소비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늘었나요? 2002년도에는 한 5만 톤 정도가 이렇게 수입이 됐거든요. 네. 5만 톤이요. 예. 네. 그런데 2012년도는 한 9만 톤 정도, 한 90%가 오. 소비가 이제 되는 상황이 돼 있고, 그래요. 예, 예. 미국 같은 데는 한 15kg, 일본 같은 데는 한 20kg. 그거 보면 우리나라도 많이 좀 소비가 늘겠죠. 그래요. 네. 굉장히 뭐 소비량이 늘어났는데요. 치즈의 종류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도 몇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제 제가 치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제 치즈 하면 가공 치즈, 음. 그 다음에 자연 치즈로 나눠지는데 네. 저희들은 같은 분야가 가공 치즈가 아니고 자연 치즈예요. 자연 치즈. 네. 자연 치즈 중에서도 네. 제가 만드는 것은 이제 숙성 치즈하고 신선 치즈가 있는데 네. 네. 신선 치즈는 한국에 한 12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숙성 치즈는 외국에 수준 한 2천여 가지가 있어요. 오. 아직 치즈에 선보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치즈 중에서 예. 요 찢어 먹는 치즈는 이렇게 이제 찢어서 드시는 치즈예요. 찢어 먹는 치즈. 네. 예. 뭐 계절에 관계없이 아무 어디서나 드실 수 있는 치즈라서 예. 이게 결이 있어서 수제로 치즈를 됐기 때문에 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잘 거고요. 찢어지네요. 예. 네. 그리고 요 지금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경우는 치즈 비빔밥, 어. 예, 피자 치즈로 알려진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비 올 때 적적할 때 부침개 위에다 넣고 부침개 피자 오. 그렇게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예. 요 치즈는 이제 퀘소볼랑코 치즈가 있는데 이 퀘소볼랑코 치즈인데 요것은 국에, 네. 찌개에, 그다음에 샤브샤브에, 네네. 그리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 섞어서 같이 드실 수 있는 거고 구워서 드시는 거도 하고 하여튼 용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구워서 네. 먹을 수 있는 거. 예. 거기 앞에 또 독특하게 생긴 게 요건요. 있는데 그게 아마 숙성- 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네, 제가 지금 딱 계속 봐도 치즈 거기서 냄새가 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희 이 숙성 치즈 중에서 가우다 치즈인데요. 제가 아. 이름을 일본에 오면서 고다 치즈라고 바뀐 건데 네. 고다 치즈는 제가 지금 한 3개월 된 걸 가지고 나왔거든요. 예. 좀 냄새는 있습니다. 근데 드셔보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뭐 찢어 먹는 치즈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다른 한국 이름이 또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할 때 네. 치즈의 특성을 한번 선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매출에 관계되겠죠. 그래서 찢어 먹는 치즈가 본래 이름은 치즈는 스트링 치즈예요. 스트링 네, 치즈. 네. 네. 구워 먹는 치즈 이름은 본래가 퀘사블랑크 치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모짜렐라 치즈는 이제 늘려 먹는 치즈로 제가 늘려 이름을 먹는 치즈. 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국제화 시대고 WTO가 되면 이것까지도 노열티를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거 한국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요. 특허까지 내고 그랬습니다. 예. 아, 특허까지 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찢어 먹는 거, 구워 먹는 치즈, 뭐 늘려 먹는 늘려 치즈 먹는 하니까 치즈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그렇죠. 이름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표님이 뭐 치즈 장인으로 워낙에 유명하시지만 치즈 만들기 전에 뭐 논농사도 지으셨고 또 농촌 공동체도 만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농촌 사람이 다 겪어야 될 얘기지만 예. 농사 지은 사람 농사대로 또 10마리 지은 사람 20마리 싣고 싶으면 쌀값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것이 안 올라가니까 예. 좀 괴로운 거고 하우스 농사도 계절성이 많아요. 어떤 온도를 잘못 맞추면 이 습해로 그고 곰팡이 들고 죽고 현재 닭까지도 키워봤어요. 그래서 유탁 닭을 키워봤는데 예. 그건 또 너무나 이제 그 당시엔 기계가 안 됐을 때 자동화가 안 됐을 때 했기 때문에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다시 이제 낙농으로 바꾼 거죠.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원유를 납품만 하시다가 이렇게 가공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임실에 가면 치즈 농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 조합원들의 이제 교육상 홋카이도를 방문하자 그렇게 해서 네. 조합원 교육소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놀래버렸어요. 왜요? 이렇게 내가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구나. 아. 임실 치즈 조합이 정말 고맙죠. 근데 그거 보고 제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 임실군의 뭐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셨는데 그게 지금의 신민 임실군수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그게 또 여기 예. 이렇게 책에 예. 뭐 이렇게 실려 있는데 7장이나 되는 막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뭐 한번 내용을 보면 임실을 한국 치즈의 메카 지역으로 기반을 조성하는데 가공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 이런 뭐 글까지 쓰실 정도로 이 임실 치즈의 발전 가능성을 좀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대단하십니다. 알기보다는 좀 그런 열망이 있었죠. 어차피 제가 농촌에 살고 있는 거고 또 친구들은 다 도시로 다 돈 벌어 나갔고 저만 혼자 남았는데 이 나이 먹기까지 좀 뭐 지역으로 해서 발전할 수 없을까 생각한 나머지 좀 유심히 봤죠. 홋카이도 가서 봐서 네. 제가 우리 군수님 지금 군수님이시지만 군수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예.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장형 육아공도 좀 많이 만들자 그런 제기를 얘기를 했고 예. 그걸 통해서 목장육아가 생기는 배경도 만들었죠.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원유 납품에서 치즈 가공으로 업종을 전환하신 다음에 좀 수익이 좋았나요? 보통 네. 800kg를 홀스타인에서 우유가 나오면 예. 1,000원씩을 잡더라도 8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렇구나. 그럼 이것을 80만 원 가져갖고는 곱하기 38이 2,400만 원밖에 딱 나오는 거예요. 돈 예, 수익이 나오면 그게 사료값 빼고 뭐냐면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별로 안 돼요. 얼마 안 돼. 지금도 그래 낙농가들이 많은 소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경제적 연관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가공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어제 곱하기 3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꽤 많은 예. 돈이 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노린 거죠, 저는. 그렇군요. 그만큼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뭐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예, 우리 당연한 또 대표님이 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요. 다시 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시고 외국 해외 견학도 다녀오시고요. 그 대학일까지는 없고요. 순천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이야기 있어요. 네. 그곳에서 그 당시 이제 교육을 받으려고 그때 임시군에 도움이 오고 나 혼자 나한테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교육을 아침 저녁으로 다녔죠. 그래서 네. 한 2년 동안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신비롭고 좋아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 우리 안사람과 같이 이게 좀 자격증을 따고 좀 네.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그렇구나. 차곡차곡. 예. 네. 근데 뭐 처음부터 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실패했던 경험이라든지. 제가 언론상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예. 그 산에다 산에 있는 산짐승이 많이 먹었어요. 치즈도 예. 우리 요구르트도 많이 있는 들짐승도 먹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최고의 포뮬러를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요구르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치즈는 어떻게 치즈 같은 경우는 조그만 넷넷을 응고제를 넣는 것을 조금 달리하면 네. 고무 씹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질겨지고. 그 네. 비율에 따라서 정말 네. 많이 달라지는군요. 예, 그럼요. 네. 산도가 높을 때 어떻게 잘못하면 뭐 그냥 쓴 치즈가 나오고 그거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저는 앞으로 방향이 이제는 치즈로 임실의 농산물을 좀 싸고 싶어요. 그걸 해서
관련된 치즈와 연관된 식품을 만들고 싶어요. 치즈 발랄지, 치즈 롤이랄지, 뭐 지금 피자스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다양으로 임실, 농수산부와 연관된 식품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네. 그 네. 정도입니다. 예. 예. 뭐 치즈가 발효식품이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야 제대로 된 치즈가 나오는데 우리 대표님도 이렇게 오랜 시간 노력과 또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하신 꿈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